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가증스럽죠? 예. 예. 자, 보겠습니다. 변수인데, 자, 변수는 뭡니까? 여러분, 화장실에서 사용하는 물을 변수라고 하는 거죠. 예. 변수는 변하는 수입니다. 다시 뭐요? 변하는 수다. 아니, 그렇잖아. 이게 우리 지금부터 뭘 하냐면 설문지 얘기 좀 할 거예요. 설문지 얘기를 좀 할 텐데. 자, 설문지에 보면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했어요. 당신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묻잖아요. 그죠? 그럼 1번 남자, 2번 여자. 자, 성별을 측정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측정하려고 하는 거. 그때 이 성별은 응답하는 사람마다 달라지겠죠? 남자가 응답하면 남자에다 응답을 할 거고, 여자가 응답을 하면 여자가 응답을 할 거예요. 그죠? 그때 얘가 변수예요. 변수. 얘는 뭐지? 이게 상수야. 그러니까 변수는 뭘로 구성되어 있다? 상수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니까 봤더니 변수가 시험이, 자, 개념이란 말부터 등장합니다. 개념은 사람 머릿속 안에 있는 추상적인 이미지야. 자, 당신 노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봐. 그럼 머릿속에 뭐가 빵빵 나오겠죠? 노인에 대해서. 그럼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노인에 대한 이미지, 생각, 이런 것들을 전부 통틀어서 우리 뭐라고? 개념이라고 하더라. 이걸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이 개념을 구성체라고도 해요. 뭐라고요, 여러분? 구성체라고도 한다. 이렇게 뒤에서 우리가 타당도 검증 방법 중에 구성 타당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하면서 이 얘기를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있고, 자, 변수는 조작적 정의 산물이다. 다시 무슨 산물이요? 여러분, 조작적 정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지? 측정 가능하게 만든 거야. 다시 뭐라고? 나는 성별을 측정하고 싶어요. 그죠? 그래서 그 성별을 변수화시킨 거야. 다시 얘기한다면 그냥 조작적 정의하기 위해, 조작적 정의가 무슨 뜻이라고? 측정 가능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이 우린 변수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조작적 정의의 산물이 변수다. 이렇게 출제가 됐었다. 됐죠? 계량적으로 수치를 부여해서, 그래서 남자한테는 1, 여자한테는 2 숫자를 부여해서 나중에 이걸 자료 분석을 할 때는 코딩이라고 해서 번호만 입력합니다. 남자, 여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걸 갖고 자료를 분석해서 통계 자료를 뽑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변수, 이 변수 값이 상수야. 변수 값이 뭐라고요? 상수다. 몇 가지 이상의 변수 값이 있어야 된다고? 아이, 이지선다형하면 2개고, 삼지선다형하면 3개, 우리는 오지선다형 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2개 이상의 변수값, 상수로 구성되어 있는 측정 가능한 것이고, 모든 형태로 측정할 수 있다. 모든 형태의 측정으로. 이 측정의 종류 이제 공부할 겁니다. 4가지. 명서 등비, 시작. 명서 등비. 명목소열 등간 비율. 얘도 시험에 사생결단 출제됩니다. 어떤 사생결단, 어떤 주거도 출제된다. 자, 상수는 변수값은 상수로 구성돼. 자, 성이라는 변수는 남과 여라는 상수로 구성돼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독립변수, 종속변수 무슨 소리인지 안다, 그죠? 항상 뭐야? 모형 내에서. 다시 뭐라고요? 즉, 의도적으로 우리가 모형을 구성한 거예요. 뭘 입증하고 싶어서? 인과관계를 입증하고 싶어서. 그때 원인이 되는 애를 뭐라고? 독립변수. 결과가 되는 애를 종속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그래서 보시면 되고, 매개변수. 자, 여기서는 시험 문제가 반드시 출제가 됩니다. 반드시. 자, 출제되잖아요. 이렇게, 그죠? 반드시 출제된다. 그때 시험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 얘는 출제될 때 100% 예시문을 갖고 출제된다. 그때 항상 출제에 가장 난도가 있는 것이 바로 조절변수다. 조절변수가 안 나온 적은 거의 없었었다. 조절변수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리고 이제 매개변수, 외생변수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 보시면 매개변수가 있다. 매개변수는 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독립변수를 X라고 놓고 종속변수를 Y라고 놓으면 매개변수는 어디 껴 있어요? 가운데 이렇게 끼어 있다. 가운데. 그래서 이런 모양이다.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인과관계 성립의 3가지 조건 뭐였죠? 공변성, 시간적 우선성, 통제성. 기억하시죠? 그 조건을 갖추면 저절로 인과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봐요. 얘가 앞에 있어요. 얘가 뒤에 있죠.
시간적 우선성. 얘가 변하면 얘도 변하는 거야. 공변성. 통제성은 당연히 있는 거야. 바깥에서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외생 변수를. 무슨 말인지 알겠네? 다시 그럼 보면 요게 매개 변수인데 매개 변수는 이 독립 변수 입장에서 보면 뭐가 되지? 종속 변수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종속 변수 입장에서 보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가 되는 거예요. 끝!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독립 변수, 종속 변수에 어디 놓여서? 중간에 놓여서 독립 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 변수의 원인 된다. 이렇게 출제됩니다. 무슨 말인지 됩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고 매개 변수가 2개 이상의 모형도 집어넣을 수 있어요. 뭐 2개 아니라 3개 막 이렇게 놓고서 연구를 합니다. 그런 건 그냥 읽고 넘어가시면 돼요. 자, 여기 봤더니 이래요. 여기 시험에 나왔던 예문인데 노인의 사회 참여가 높을수록 자아 존중감이 향상되고 자아 존중감의 향상으로 생활 만족도가 높아진다. 여러분, 항상 시험 문제가 예문을 탁 주고 그 예문에서 이게 무슨 변수냐 이렇게 물어요. 그럼 무슨 변수부터 빨리 찾으면 될까? 그렇지. 독립하고 종속부터 빨리 찾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주어지면. 그럼 독립은 원인이야. 보면 노인의 사회 참여, 생활 만족도. 이해되죠? 그 노인의 사회 참여가 독립 변수가 되고 종속 변수가 되는데 가운데 뭐가 꼈어? 그렇지. 가운데 껴 있으면 그게 뭐가 된다고? 매개 변수가 되는 거예요. 시험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얘는 예시문으로 나오는 게 거의 다예요. 예시문 나오면 항상 독립 변수, 종속 변수부터 찾고 그 제3의 변수가 어디에 끼어 있는지를 찾으면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자, 보시면 조절 변수다. 아우, 얘가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애다. 자, 조절 변수를 찾을 때는 뭐를 찾아야 되냐면 어떤 단어를 찾냐면 따라서. 다시 뭐라고요? 따라서. 이 말이 꼭 나와야 된다. 따라서. 뭐뭇에 따라서. 놀라운 사실은 시험에 따라라고만 나온 적도 있었었어. 그럼 따라서가 아니래서 그건 또 틀렸대. 아니야. 따라나 따라서나 같은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죠? 그게 조절 변수는 말 그대로 조절해 주는 거야. 다시 이 조절 변수가 끼면 이 조절 변수가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절해 줘. 즉 조절 변수의 양에 따라서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나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무슨 변수? 조절 변수라. 그 여기 보면 이래요. 여기 보면 이것도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연령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지역 사회 응집력에 거주 기간이 미치는 영향이 다를 것이다. 이게 얼마나 교활한 시험 문제였냐면 우리는 항상 어떤 생각하냐면 앞에 있는 게 독립변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지금 이 문제를 읽어봐. 지역 사회 응집력에 거주 기간이 미치는 영향이야. 어느 게 독립변수일까? 그렇지. 거주 기간이 이 문제는 교활한 문제예요. 그죠? 이해돼요? 어떤 얘기인지? 이거 시험에 나왔던 건데 아주 교활하면서 머리를 잘 쓴 문제야.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래? 응집력이 독립변수 이런 아름다운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예. 알겠죠? 뭐가 원인이고 결과인지 찾아내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자 거주 기간이 있고 저 응집력이 있어요. 거주 기간이 있고 응집력. 그럼 연령을 보면 연령이 왜 조절 변수냐면 연령이 많으면 당연히 거주 기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많아지죠. 그러면 사회 응집력도 늘어나는 거야. 오래 같이 봤으니까 응집력 끈끈해질 거 아니야. 이해돼요? 반대로 거주 기간이 줄면 연령이 줄면 1살이야 나. 내가 1살이야. 그럼 거주 기간 어떻게 되겠어? 이빠이로 해봤자 1년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럼 당연히 그러니까 응집력도 뭐가 있겠어? 이해됐죠? 다시 한번 조절 변수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한테 미치는 영향을 뭐하지? 이 조절 변수에 따라서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게 조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얘를 표현하는 방법 따라서 자가 붙어와야 돼. 뭐뭇에 따라서 또는 따라가. 알았습니까? 됐다. 자, 선행 변수도 나왔다. 선행 변수도. 선행 변수는 꼴이 앞에 붙어 있어. 앞에. 자, 매개 변수하고 선행 변수를 봐야 되는데 매개 변수는 가운데 껴 있어. 중간에. 근데 선행 변수는 어디 있어? 앞에 이렇게 있더라. 앞에. 그래서 선행이야. 뭐에 선행한다는 거지? 독립 변수에 선행한다는 뜻이야. 독립 변수에. 무슨 얘기인지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여기 봤더니 이것도 시험 예시입니다. 자폐아동에게 정서지원 프로그램의 제공의 효과를 조사하려고 하는데
평소 아동의 가족 내에서의 정서적 지지 정도가 매우 큰 경우, 그럼 그 가족의 정서적 지지가 앞에 있죠. 앞에 있고 내가 알고 싶은 모형은 뭐지? 정서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이야.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어디서? 앞에 있는 거야. 앞에 선행변수는.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다시 한번 봐봐. 자폐 아동의 정서지원 프로그램 효과를 조사한대. 그러면 내가 세우는 인과관계 모형은 뭐야? 독립변수가 뭐야? 정서지원 프로그램이 독립변수고, 이것이 자폐 아동한테 얼만큼 효과가 있을 것인가? 그 자폐 아동의 변화 정도가 종속변수가 되는 거겠죠? 이해됐나요? 그걸로 모형을 만들었는데, 웬일이야? 이 애가 집에서 부모한테 지지를 받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그게 선행변수야. 앞에 붙어 있어. 내가 프로그램 제공하기 전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일어난 사건이야. 뭔 소리인지 알겠습니까? 이해됐죠? 이해됐죠? 바로 그것을 무슨 변수? 선행변수라고 하더라. 자, 제일 또 잘 나와야죠. 외생변수죠, 여러분? 외생변수다, 외생변수. 외생이라는 게 왜 외생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형? 바깥에서 생겼다 그랬잖아. 이 외생변수가 나쁜 놈인데, 자, 이런 거죠. 독립변수가 있고 종속변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모형을 만들었어. 모형을 만들었어요. 그때 바깥에서 뭔 변수가 하나 등장한 거야. 이 바깥에서 등장한 이 변수가 얘한테 영향을 줘서, 잘 봐야 돼요. 시험에 나와서. 얘한테 영향을 주면서, 얘한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등장한 애가 전체 다 영향을 줘서 전체 인과관계를 다 망가뜨려 버려, 그냥. 어떻게 시험 문제 출제됐냐면, 외생 변수는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전체 영향 준다. 맞아, 틀려? 왜 그럼? 전체 인과관계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 그 외생 변수라는 건 모형 바깥에서 생겼다. 그래서 바깥 해자를 써서 외생 변수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게 내용이 뭐냐면 이런 거죠. 내가 알아보고 싶은 게 있어. 뭐냐면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했었을 때 할머니의 우울증이 얼마만큼 개선되는지를 알고 싶어서 모형 실험을 한 거야. 할머니 우울증 갖고 계신 할머니를 모셔다가 치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제공해 본 거야. 야, 할머니의 우울증이 확 좋아지더라고. 아싸라비아, 내 프로그램은 효과가 있어라고 나는 생각을 했었어. 에이씨, 나중에 알고 봤더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 할머니가 밖에 나가서 멋진 할아버지들과 아름다운 데이트를 나누고 있었던 거야. 그게 할머니의 우울증을 어떻게 개선시켰는 거야. 뭐냐? 바깥에서 할아버지 만난 사건이 할머니의 우울증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없어요? 있지. 예를 들어서 할머니가 할아버지 만났던 사건을 빼버리면 내 프로그램에 효과가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야. 그때 잘 보십시다. 외생 변수가 들어갔었을 때 이 외생 변수를 빼는 순간에 둘 사이 인과관계는 휘리릭 하고 사라져 버려. 그래서 이때 마치 인과관계처럼 보여지는, 인과관계 없는 건데, 외생 변수는 뭐냐면 원래 인과관계는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변수예요. 다시 뭐라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변수를 뭐라고? 외생 변수라고 하더라. 이놈이 끼는 바람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뭔 말인지 알겠죠? 얘만 안 꼈으면 분명히 효과는 없었었어, 이 프로그램은. 그때 마치 독립 변수처럼 보이고 마치 종속 변수처럼 보이는 이 둘 사이의 관계를 가식적 관계라 그래요. 뭐라고요? 또는 허위적 관계라고 하더라. 가식이 뭐야? 뻥이란 뜻이죠. 뻥이 안 돼. 관계도 없는데도 관계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야. 가식적 관계 또는 허위적 관계라고 하더라. 다시 얘기한다면 외생 변수는 무슨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야? 가식적 관계, 허위적 관계가 만들어지고 얘가 어디에 영향 주고 있는 거야? 전체 다 영향 줘. 왜? 얘가 휙 하고 없어지는 순간에 인간관계가 휙 하고 사라져 버리니까. 여러분, 외생 변수 뭔지 이해되셨죠? 자, 얘가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 그럼 실제로 이 종속 변수를 발생시킨, 즉 할머니 우울증을 개선시킨 원인은 뭘까요? 얘야. 얘를 빼버리고 이 자리에다 얘를 갖다 놓으면 어떻게 될까? 인과관계가 성립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출제돼. 외생 변수는 그 모형의 대안적 설명, 다시 뭐라고요? 대안적 설명을 가능하게 해주는 거야.
얘를 대안으로 여기다 갖다 놓으면 그 순간에 뭐가 돼? 인과관계가 성립이 되는 거야. 자, 시험에 대안이란 말이 등장해서 이건 대안이다. 그 대안이 무슨 변수? 외생 변수예요, 외생 변수. 대안이란 말이 나오면 외생 변수밖에 없어. 뭔 얘기인지 알겠죠? 봐봐, 시험 문제에서 대안자가 나오면 대안. 그럼 대안만 생각나. 외생 변수 생각 안 하고 대안만 생각나면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야. 아, 맞아. 대안. 맞아. 그 뭐였지?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러니까 외생 변수, 기존의 독립 변수처럼 보였던 자리를 쏙 빼버리고 거기다 얘를 갖다 놓으면 인과관계가 성립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예요, 외생 변수가. 여러분 이해가 되셨습니까? 됐다. 그래서 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모두 미치는 제3의 변수가 이렇게 나왔다. 어디에 영향 미친다고? 그 얘는 뭐야? 독립 변수, 종속 변수 관계를 확 날려버려. 뭘로? 허위적 관계로. 그래서 둘에 다 같이 영향을 미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참 물어볼게. 매개 변수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쳐? 종속 변수한테만. 선행 변수는 누구한테만 영향을 미쳐? 그렇지. 예, 외생 변수는 누구한테 영향을 미쳐? 둘 다. 이렇게 시험에 나왔어. 19회 때가 아니라 20회 때.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예, 이런 거야. 별거 아니야. 할 수 있겠죠? 예, 걱정스러워. 여기서만 하면 안 돼. 시험장에서 해야 돼. 예, 여기서만 잘하면 안 돼요. 시험장에서 해야 돼. 잘 집중해서 정리를 해두시고 끊임없이 저하고 소통하면서 질문하는 거야. 그리고 제가 문제 푸세요 하는 건 풀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예, 자, 계속 봅니다. 그래서 가식적 관계 뭘 나와 있어. 대안적으로 설명 여기 나와 있죠. 이게 다 기출문제로 만든 책이야. 기출문제로 만들어진 책이에요, 전부 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믿으시고 보셔야 돼. 내생 변수가 나왔다. 내생 변수가 이게 한번 나와서 모두들이 다 까무러치는 줄 알았습니다. 무슨 변수? 내생 변수. 이게 다시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자, 내생 변수는 뭐냐면 이런 거야.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변수가 내생 변수예요. 다시 뭐라고?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결과 변수가 내생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모형 내에서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모형 내에서는 얘가 독립 변수, 종속 변수잖아요. 그죠? 근데 모형 바깥에는 외생 변수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결과를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내생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내생 변수. 안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생 변수를 만일 독립 변수를 한다고 하면 그때 발생되는 종속 변수, 요 놈이 뭐가 되는 거야? 내생 변수가 되는 것이다. 자, 요 문제, 요거 좀 봅시다. 요게 18회 때. 자, 봅시다. 가정폭력이 피해 여성의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은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달라진대. 그럼 봐봐. 여기서, 자, 독립변수가 뭐죠? 그렇죠. 그걸 생각해야 되네, 우리가 지금. 예, 툭툭 튀어나와. 가정폭력, 다시 한번 생각해봐. 여기서 원인이 뭐요? 내가 알고 싶은 게. 가정폭력이 이게 독립변수지요. 종속변수는 우울증이요. 이게 Y요. 모형을 이렇게 만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우울증에 미치는 영향, 여성이 맺고 있는 사회적 네트워크 수준에 따라. 헷갈리면 안 돼. 따라서 하고 따라는 같은 말이요. 예. 그렇죠. 그럼 얘가 뭐가? 네트워크 수준이 조절 변수가 되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조절 변수가 되는 거야. 발표됐다. 이 연구에서 내생 변수는 우울증이다 이랬어. 이 문제가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뭐든지 다 양적 연구는 확률적, 숫자로 표현된다 그랬죠. 가정폭력이 우울증을 발생시키는 게, 우울증은 꼭 가정폭력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게 아니야. 본인이 주식하다 날려갖고서 우울증이 생길 수도 있고. 여러분 많이 해봤잖아, 지금. 그렇죠. 예, 주식하다 날려서 우울증.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남하고 비교하느라고 내가 더 이쁘거든 이러다가, 예, 봤더니 난 못생겼어. 그래서 괜히 우울증 생길 수가 있어요. 자식이 말썽 부려서 우울증 생길 수도 있잖아. 그럼 얘가 한 50% 영향 준 거야. 그럼 나머지 것들이 바깥에서 우울증을 만들어내고 있죠. 뭔 말인지, 그게 무슨 변수? 이게 외생 변수인 거야, 이게.
예? 남편하고 싸워서 그다음에 뭐 우울증 발생시키는 원인이 뭐예요, 우리 선생님은? 갱년기. 실례지만 올해 춘추가 그래요? 그럼 60이에요? 그렇구나. 예, 그렇구나. 동갑이시고. 60대에 갱년기 우리 인행사 시간에 공부하셨죠? 여성의 갱년기, 남성의 갱년기가 틀리고 이건 호르몬 작용에 의한 것이다. 여성은 어떻게 에스트로겐 호르몬이 몇 분의 1로 준다고? 시험에 나왔잖아. 6분의 1. 다시 얼마? 6분의 시험에 나왔잖아. 이렇게 6분의 1로 줄면서 갱년기 현상이 시작되죠. 대표적인 현상 홍조 현상 기억하실 겁니다. 시험에 이렇게 출제됐었어. 얼만큼 준다고? 6분의 1로 주는 거예요. 6분의 1. 이렇게 출제됐었어요. 알고 있죠? 예, 남성의 갱년기는 테스토스테론 호르몬의 영향으로 발생을 하면 그것도 역시 주는 거야. 근데 시험에 어떻게 출제됐냐면 여성의 갱년기 증상이 남성의 갱년기 증상보다 더 심하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저는 갱년기가 아니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저 30대인데 무슨 갱년기가 있겠어요, 제가. 봐도 30대죠? 동의하시죠? 예. 제가 20대요? 어머님, 그건 좀 너무하셨습니다. 예, 예. 그건 좀 과하신 것 같고요. 예. 자, 30대입니다. 제가 노량진에서 공무원들 강의하는데 다 애들은 저를 30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진짜로. 예. 형이라래요, 다.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좀 더 따로 좀 뵙고 깊은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시죠. 알았죠? 예. 자, 다시 이쪽으로 갑니다. 그때 얘를 외생변수라고 하고 뭐다? 내생변수 나오는 거야. 자, 만일 이런 문제가 시험에 나오면 원래 모형 내에 있는 종속변수는 무조건 무슨 변수가 되는 거야? 내생변수도 되는 거예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외생변수는 반드시 발생해, 안 발생해? 외생변수를 통제하는 건 불가능, 가능? 그런 연구는 없어요. 이제 우리 뒤에서 공부할 텐데 얘를 내적 타당도 저해요인, 즉 외생변수 중에서 이런 사건을 우연한 사건이라 그래요. 우연한 사건 또는 역사 이렇게 공부합니다. 역사, 우연한 사건.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외생변수 나온다 생각하고 접근해야 돼. 발생한다고.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종속 변수도 되면서 모형 내에서 내가 만든 종속 변수이면서 동시에 외생 변수에 의해서 발생된 결과인 내생 변수도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어떤 얘기인지 쫓아올 수 있겠죠? 있겠죠. 결과 변수, 그러니까 종속 변수는 모형 내에서는 종속 변수지만 바깥의 외생 변수한테 영향을 받으면 뭐가 된다? 내생 변수이기도 한 거야. 자, 이해가 되고 쫓아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자, 됐다. 자, 억압 변수가 있다. 억압 변수는 외생 변수 반대. 억압 변수는 외생 변수. 자, 외생 변수는 인과 관계가 원래는 없어요. 원래는 없어, 외생 변수는. 근데 있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였었잖아. 근데 억압 변수는 거꾸로 인과관계가 있어. 있는데 이게 바깥에서 뭐가 들어와서 꽉꽉 억압하는 거야.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만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자, 억압 변수. 인과관계가 성립하는 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변수다. 자, 이런 거지.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억압 변수가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있었었어. 이런 거지. 우리 학력 수준과 소득 사이의 관계를 내가 알아보려고 모형을 만들었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학력 수준이 높으면 소득도 높지. 뭐 안 그러면 왜 공부를 해? 그렇죠? 예. 물론 이제 자아 실현을 위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학력 수준이 높으면 소득 수준도 높다. 이걸 증명해 보려고 갔더니만 웬일이야? 학력 수준 낮은 애가 학력 수준 높은 애보다 돈을 더 많이 벌고 앉아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나요? 에이, 뭔 일이 벌어졌냐면 밖에 나가서 연구를 했는데 25살짜리 남자애들을 갖고 조사를 한 거야. 25이면 뭐냐? 이때 남자애들이 초등학교 졸업하고서 바로 이 직업 일선에 들어가서 돈 버는 애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현재 25세라고 하면 군대 가 있거나 또는 대학에서 공부하는 남자애들이야. 누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초딩 졸업해서 계속 일하는 애가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 둘 사이 인간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더라고. 이 연구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한 40대 되는 이 연령을 통제해서 40대 되는 애들 대상으로 연구를 하면 결과가 싹 달라질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다시 얘기한다면 이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연령을 잘 통제하지 못했더니 둘 사이에 인간관계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없는 것처럼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둘 사이 인간관계를 뭐 하는 거죠? 억압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걸 뭐라고? 가식적 연관계가 아니라 그때 이 밖에 있던 연령을 뭐라고? 억압변수라고 하더라. 이해됐죠? 이 억압변수가 끼어들었었을 때 이 둘 사이의 인과관계,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이 둘 사이의 관계, 이걸 우리는 가식적 연관계라 그래요. 우리 계속 얘기했지만 0이라는 말을 3번 듣는다. 3번. 3번 주사론에서 0을. 어떻게 되냐면 영가설. 다시 뭐라고 여러분? 그다음 절대 0점. 마지막으로 가식적 연관계. 0이 3번 나와요. 다시 영가설. 두 번째가 절대 0점. 가식적 관계. 이 통계학에서 0이라고 하는 뜻은 nothing, 없다는 뜻이 없다. 즉 이건 가식적 연관계라는 게 무슨 소리지? 가식적이지 않다 이런 뜻이에요. 가식적이지 않다. 이해됐나요? 가식적이지 않다는 소리가 뭐예요? 인과관계가 있다 이런 소리죠. 됐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 통제 변수도 가끔 툭툭 튀어나온다. 통제 변수. 여러분 이런 거지. 이 통제 변수는 보세요. 조사자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가식적 관계를 밝혀서 즉 둘 사이 인간관계가 없는 거 그걸 밝혀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명확한 인간관계를 조사하기 위해서 자 밑줄 봅니다.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거야. 뭐라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직관적으로 이루어지는 매개변수, 조절변수, 외생변수 등 제3의 변수가 조사 설계에서 통제가 되어지면 뭐가 된다? 통제? 변수가 된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이런 겁니다. 잘 봐봐. 여러분 잘 좀 이해를 많이 피곤하시죠 지금? 괜찮으세요? 예. 어쩔 수 없어. 예. 해야 돼 지금은. 자 그래서 내가 연구자가 어떻게 했냐면 야 7호 레크레이션이 정말 할머니의 우울증에 영향을 줄까?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가 될까? 이걸 입증해 보고 싶어. 입증해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외생변수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우울증을 발생시키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의도적으로 외생변수를 하나 끌고 들어오는 거야. 외생변수. 예를 들어 할아버지 만난 사건도 프로그램을 하나 집어넣었어. 이해됐어요? 걔도 얘를 발생시키잖아요. 그죠? 의도적으로 끌고 들어왔어. 끌고 들어왔다가 어떻게 하냐? 얘를 없앴어. 이걸 통제를 시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 인간관계가 남아있어. 이해됐나요? 얘를 없앴음에도 불구하고 둘 사이 인간관계가 살아있는 거야. 그러면 7호 레크레이션은 우울증에 몇 퍼센트 영향을 주는 독립변수 기능을 하는구나를 알아볼 수 있어 없어? 있는 거야 그게. 무슨 말인지 다시 얘기하면 통제변수는 의도적으로 끌려들어 주로 외생변수가 통제변수로 활용돼요. 의도적으로 외생변수들을 넣어보는 거야 막. 넣고 나중에 어떻게? 빼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설계 시에 설계해놓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가 가만히 유지가 되고 있잖아. 그럼 효과가 있군. 이렇게 하는 변수를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자, 건질 건 뭐냐면 시험에 나올 때도 뭐라고? 의도적으로 도입하는 거야. 다시 뭐라고요? 인과관계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도입을 하고 나서 나중에 통제하는 거야. 걔를 빼버려. 이해됐죠? 그때 사용되는 외생변수 종류가 바로 뭐다? 매개, 조절, 외생변수 이런 것들을 삽입해 보는 거예요. 그래놓고 빼는 거야 이걸 다 나중에. 이해됐지요? 어떤 얘기인지? 됐다. 자, 속성에 따른 변수, 2, 3변수, 연속변수인데 그냥 이름만 기억해. 2, 3변수 흩어져 있는 거 명목서열. 자, 그 다음에 연속변수는 등간 비율.
됐죠? 자, 관측 변수, 잠재 변수가 한번 나왔는데 이것도 한번 읽어만 보시고 가셔. 출제 안 돼. 자, 이제 변수 간의 관계가 나왔으니까, 이제 인과관계를 알았으니까 가설을 설정합니다. 가설은 뭐다? 가설은 인과관계로 성립하는 거예요. 인과관계로 수립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가설을 공부하기 전에 인과관계를 먼저 공부한 겁니다. 이해됐죠? 자, 가설 봅니다. 가설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포함, 반드시 누가 포함돼야 돼? 거기에 두 가지 이상의 변수, 자, 여기 두 가지 이상의 변수에 끌려 들어오는 애들이 앞에서 배웠던 조절변수를 넣든지 매개변수를 넣든지 선행변수를 넣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에 대해서 잠정적 진술, 다시 뭐라고? 잠정적 진술. 잠정적이라는 건 뭐지? 검증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게 정확히 맞다 아니다는 몰라. 검증을 통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를 찾아내는 거야. 가설은 무슨 법에서 쓴다고요? 연역법. 그 연역법에서 쓰는 거예요. 자, 근원이 시험 문제 나왔는데 원칙적으로 어디서 도출되는 게 맞아? 이론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론은 무슨 법에서 만들어줬어요? 근원법. 그런데 연역적, 자, 직접적인 관찰이나 또는 직관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출제됐어. 이론에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앞에서 공부했었어요. 그런데 직접적인 관찰이나 직관으로도 도출이 가능하고, 그죠? 또는 신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자신의 믿음 있잖아요. 아직까지 단 한 번도 관찰해 본 적도 없고 나는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거 있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곧 나라가 망할 거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신념이야. 예, 자, 그 다음에 자, 가설의 형성. 이론과 연관, 이론에서 가설 나온다 그랬죠. 이론과 연관돼서 이론적 배경을 갖춰야 된다. 상식적 얘기야. 알겠죠, 여러분? 경험적 검증 가능해야 되고,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뭐라고? 구체적 표현해야 되고, 가치 중립적이어야 되고, 통계학적 방법으로 계량화시킬 수 있어야 되고, 명료화해야 되고, 알겠죠, 여러분? 뭐 상식적 얘기들. 자, 형식은 일반적으로 무슨 문? 조사 문제가 의문문. 가설은 무슨 문? 조건문.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치료 레크레이션 제공하면 할머니의 우울증이 좋아질 것이다. 조건만. 우리 조건문이 뭔지 아시죠? 뭐뭐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또는 비교문. 뭐 일반적으로 그냥 조건문이야. 이렇게만 기억하시고, 얘도 똑같이 정관계, 부관계. 우리 조사 문제도 정관계, 부관계. 자, 여기 가설의 통계적 점검이 있는데, 검증이 있는데, 이건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서 올려놔 드릴게요. 영상을 찍어서, 왜냐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얘는. 그래서 얘는 영상을 찍어서 다음 주 중에 하나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을 꼭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한 문제가 반드시 나와요. 그냥도 아니고 반드시. 알았죠, 여러분? 반드시 나온다. 자, 우리한테는 시간이 4시간밖에 없어서 지금, 자, 됐죠? 자, 이제 조사 설계하고 조사 유형이 등장합니다. 우리 지금 앞에서 본 게 조사 문제 설정 공부했고 가설 설정 공부한 거예요. 가설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과관계까지 공부를 마쳤어요. 됐죠? 됐죠? 지금 조사 과정 순서대로 나가고 있다는 게 느낌이 오세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인 조사 설계예요. 자, 조사 설계에서는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시험 문제가 이렇게 2번 나왔는데 계획 세우는 거다. 뭐라고요? 계획 세우는 건데 그 계획 때 뭘 담아야 되느냐가 이렇게 출제됩니다. 그 계획 안에 담겨져야 될 것들. 보이세요, 여러분? 요 정도만 보시면 되고. 자, 사생결단 반드시 출제될 거 조사 유형이다. 얘가 안 나오면 저한테 와서 역시 소송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왜 안 나왔습니까? 안 나온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시오. 그 말씀을 저한테 못 주신다고 한다면 저는 압수수색을 시작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러분? 반드시 그냥이 아니야, 그냥 반드시 출제된다. 반드시. 자, 보시오. 여기 보시오. 아주 간단한 얘기들이야. 자, 조사 설계를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그럼 조사 설계라는 건 말 그대로 조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야, 자, 나 다시 한번, 목적에 따른 조사를 할까? 다시 뭐라고요? 어떤 목적을 갖고 조사할 것인가? 다시 한번, 자,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됐었어요. 다음은 어떤 기준에 따른 조사의 분류인가? 이렇게. 그것이 목적, 시간, 대상.
이렇게 세 가지로 출제합니다. 다시 뭐라고? 목적, 시간, 대상. 그때 목적이다, 목적. 자, 목적에 따라서 세 가지가 등장한 첫 번째, 탐색적 조사. 다시 뭔 조사? 두 번째, 기술적 조사. 세 번째가 설명적 조사. 다시 한번. 자, 목적에 따른 조사 유형 크게 한번 해봅시다. 시작. 탐색적 조사, 기술적 조사, 설명적 조사. 탐기색 맞습니다. 탐기설. 탐기설. 자, 아유, 그냥 촉촉촉촉 나옵니다, 이제. 자, 여러분, 기왕하는 거 여기 박사 되는 거야. 그래서 가르치시는 일을 하세요. 하시고, 교수님도 대주시고, 그냥 슈퍼바이저 다워야지, 그지? 1급이면 슈퍼바이저인데. 그죠? 그 정도 능력이 있어 줘야지. 할 수 있어요. 자, 보시면, 탐색적 조사, 말 그대로 탐색이야. 얘를 영어로 파일럿 스터디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파일럿가 뭐지? 비행기? 조종사. 이 비행기 조종사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아. 하늘 날아서 아래를 보면 어떻게 보일까? 다 보여? 작게 보여? 넓게 보겠죠? 넓게. 대신 넓게 보되 세부적으로 볼까 못 볼까? 세부적으로는 못 봐. 얘는 윤곽을 잡는 거야. 탐색적 조사는 말 그대로 내가 이 연구를 해야 돼, 말아야 돼. 이 연구를 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결정하는 조사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큰 틀만 잡아보면 돼. 할지 말 큰 틀을 잡고 그걸 근거로 해서 할지 말지를 정하는 거야. 뭔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럼 얘는 구체적으로 막 가설을 수립하고 이럴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조사 설계를 막 세부적으로 할 필요가 없거죠. 그거야. 그렇게 시험에 나왔어. 탐색적 조사는 구체적인 가설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왔어. 자, 이거는 세 가지 형태로 진행이 되는 거 좀 기억해야 돼. 탐색적 조사 종류가 몇 개? 세 개. 자, 조사할지 말지, 어떻게 해야 될지 방향을 잡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문헌조사. 뭔 조사? 문헌조사. 문헌조사는 내 조사와 같거나 또는 유사한 선행조사들이 있어. 선행연구들이. 우리 논문 쓸 때 보면 맨 처음 하는 게 뭐냐면 남이 써놓은 논문 보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얘가, 자, 내가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연구를 해보고 싶어. 에이, 요 주제하고 비슷한 책을, 논문을 써놓은 걸 한번 찾아보는 거야. 에이, 찾아봤더니 돈이 엄청 들어가. 그거 하지 말자. 시간도 많이 들어가. 하지 말자.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제 블로그 복사해서 붙여놓고 막 이러면 돼요. 예. 예, 알았죠,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걸 문헌조사. 무슨 조사? 문헌조사라고 해요, 문헌조사.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 이걸 다른 말로 경험자라래. 경험자 의견조사. 다시, 전문가, 경험자 뭐라고? 우리 논문 쓸 때는 반드시 지도교수가 하나 붙어요. 논문 지도교수가. 그럼 여러분, 지도교수님 하시는 일이 뭐지? 그렇지.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 또는 관련된 논문 연구를 많이 해본 경험자예요. 이 사람한테 가서 묻는 겁니다. 교수님, 이거 해도 될까요, 말까요? 그래. 걷어쳐. 넌 못해. 이렇게 해? 그죠? 예. 이해됐나요? 예. 그게 바로 의견조사고. 세 번째가 특례조사입니다. 무슨 조사, 여러분? 특례조사라고 하는 것은 이게 스페셜 케이스야. 다시 뭐라고? 스페셜 케이스. 이 스페셜 케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자, 볼게요. 내가 연구하고자 하는 전체 집단, 그걸 우리는 모집단이라 그래요. 무슨 집단? 내가 연구하려고 하는 전체 집단을 모집단이라고 하는데, 이 모집단 중에서 정말 특별한 케이스를 한두 개만 뽑아서 미리 연구를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어떤 일이냐면 내가 연구하고 싶은 게 우리 지역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 지역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연구해보고 싶어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역에 처음 전입한 사람 있잖아요. 처음 우리 지역에 온 사람. 이 사람은 우리 지역, 다른 지역에 살다가 우리 지역에 왔으니까 금방 우리 지역의 특성에 대한, 우리 지역의 다른 지역과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확 아는 사람이잖아. 이 한 가구나 한 사람만 조사해 보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별반 없어요. 다른 동네하고 똑같아.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조사 끝. 안 해. 무슨 말인지 되시나요? 그게 바로 무슨 조사? 특례조사다. 다시 한번. 탐색적 조사 종류 방법이 몇 개? 자, 시험 문제 이게 나왔어요. 여러분 강의 쫓아오시겠어요? 자, 봅시다. 요게 18회 때 나왔는데
일본 후쿠시마 원전. 나는 이걸 왜 출제위원이 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강력한 반일 감정을 갖고 계신 분 같은데. 자, 어쨌든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지역 주민들의 삶에 초래하는 변화를 연구하고자 하였으나, 잘 봐. 여기까지가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이 얘기부터 잠깐만 합시다. 설명적 조사라는 것부터 잠깐 얘기해요. 설명적 조사는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조사예요. 뭐라고요? 인과관계. 어떤 것이 원인이 되어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를 알아보고 싶은 조사를 뭐라고?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거야. 지금 여기 봐요. 후쿠시마 원전 유출이 독립변수. 그래서 지역 주민의 삶에 초래하는 변화. 이게 종속변수. 요 자체는 무슨 연구예요, 이게? 이게 설명적 조사예요, 이게. 근데 뒤에부터가 중요해. 관련 연구나 선행 자료가 상당히 부족함을 발견했다. 이런 상황에서 유용한 조사 유형은 탐색적 조사다. 해보려고 했더니 할지 말지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뭘 해본 거야, 얘가 지금? 문헌 조사를 해봤더니 자료가 없는 거야. 그런 에이씨 그만 걷어쳐 안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가 됐죠? 네. 보통은 조사의 목적에서 사람들이 조사를 할 때 기술적 조사나 설명적 조사를 시행하기 전에 뭘 하는 거지? 얘를 하는 거예요. 얘를. 자, 기술적 조사하고 설명적 조사인데 이 기술을 영어로 description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 기술이 테크니크가 아니야. 묘사야. 그 얘는 뭐냐면 우리 육하 원칙에 보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까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까지는 이건 현상. 있는 그들의 모습을 조사하는 거야. 대단한 게 아니고 통계 조사 있잖아요. 통계. 우리 요새 TV에서 뭐 대통령 지지율 하잖아요. 그럼 그냥 대통령 지지율이 60%야 이렇게 나왔어. 있는 현상의 모습만 그대로 조사죠. 그걸 무슨 조사? 그것만 기술하잖아. 그게 바로 기술적 조사다. 근데 그 기술적 조사를 떡하니 갖다 놓고서 도대체 왜 지지율이 이렇게 낮을까? 육하 원칙 중에 맨 마지막에 왜? 예, 그걸 설명해내는 거야. 인과관계로. 뭐가 원인이 돼서 이렇게 됐다. 외교가 문제가 돼서 이렇게 됐다.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건 무슨 조사? 설명적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자, 시험에 나오면 유형. 자, 봅시다. 뭐에 따른 구분? 목적에 따른 구분이다. 목적에 따른 구분. 종류가? 탐색 기술? 설명에 있다. 설명에 있다. 자, 여기 볼까요? 자, 보시면 탐색적 조사, 예비 조사, 조사 문제 발견, 변수 규명, 가설의 도출, 종종 해갖고 자, 조사 전 조사 뭐라고요? 조사하기 전에 하는 조사다. 나 본격적인 조사하기 전에 해도 될지 말지 여기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사 설계, 명확한 연구 가설, 조사 계획 수립 필요치 않다. 종류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더라. 됐죠? 기술적 조사는 묘사하는 것이다. 보통 인구주택, 총조사, 여론조사. 우리 뭐 대통령 지지도, 정당 지지도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그게 전부 다 어디에 해당하더라? 자, 설명적 조사는 뭘 규명하고 또? 인과관계. 그게 실험 연구 우리가 공부할 건데 얘가 내적 타당도 높은 연구, 인과관계 규명한 거라 그랬죠? 그게 실험 연구가 어디에 들어가?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자, 시험 문제 빨리 한번 봅시다.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의 분류 기준은 연구에 이렇게 나왔어. 기술적 연구와 설명적 연구의 분류. 시험에는 연구, 조사가 섞여 나온다 그랬죠? 헷갈리면 안 돼. 조사라고도 나오고 연구라고도 나와요. 리서치, 스터디란 말을 그렇게 번역해서 나오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죠? 뭐에 따른 구분? 목적. 이렇게 나와요. 사전검사는 연구하려는 문제의 핵심 요소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여기 보면 사전 여기는 뭐라고 돼 있지? 조사 전? 조사야. 사전 조사. 사전 조사. 보이시죠? 이게 출제가 2번이 됐어요. 이 문제가. 여기 봤더니 사전 검사가 있어요. 이거 뒤에 가서 공부할 텐데 사전 조사와 사전 검사가 틀려요. 참 비열한 사람들이야. 이런 문제를 낸다는 게. 이 뒤에가 테스트요. 얘는 스터디고. 프리 스터디. 얘는 프리 테스트. 그걸 사전 검사라고. 뭐야? 사전 연구? 검사. 자,
사전조사가 탐색적 조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전조사는. 근데 사전검사라는 건 뭐냐면 사전검사, 따라해보자. 사전검사. 프리테스트야. 이 테스트는 설문지를 만들었어요. 뭘 만들었다고? 이 설문지가 제대로 측정을 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몇몇 사람 끄집어서 그 설문지를 실제로 적용해 보는 작업을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사전검사라고 하는 거야. 참 말장난이잖아요. 그 말장난을 출제합니다. 다시 한번. 사전조사와 사전검사가 틀려요. 그래서 항상 얘네들이 이걸 2번 출제를 했는데 뒤에다 테스트자가 붙어 있는 거야. 그 사전검사. 이건 뭐지? 연구하려는 문제의 핵심적인 요소가 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이건 사전검사가 아니라 사전조사 얘기야. 사전검사는 무슨 뜻이라고요? 설문지 잘 됐나 못 됐나 확인하기 위해서 몇몇 사람 끄집어내서 직접 적용해 보는 걸 사전검사라고 하는 거야. 뒤에서 다시 공부할 거예요.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 중에서 문제 좀 볼게요. 설명적 조사는 변수 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조사.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이제 종단조사, 횡단조사가 나오는데 얘도 100% 나와. 안 나오면 저한테 따지세요, 정말로. 아, 왜 안 나왔죠? 이러고서. 진짜야. 자, 요거 잠깐만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죄송한데 5분만 쉽니다.